1억 모으고 있다, 1억을 실제로 모았다, 뭐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 받은 급여를 다 더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지난 7년 동안 받았던 급여가 3억 9,300입니다. 어림잡아 4억을 받았는데 아껴 썼는데 왜 지금 1억밖에 없느냐? 그럼 결국은 3억은 어디 간 거죠? 여러분 3억 어디 간 겁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무개념의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나한테 던져봐야 할 3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한테 던져야 될 3가지 체크 포인트, 이게 뭘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입차 시장에서 8월 판매량이 23,350대로 뭐 사실 뭐 항상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는 하는데 벤츠가 BMW를 꺾고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항상 벤츠와 BMW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벤츠 광고의 카피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광고라는 게 사실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워딩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벤츠 광고인데요. 여러분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다. 이게 그냥 광고 카피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다. 그게 뭔 소리야? 예. 결국 벤츠를 보고 여러분들이 막 심장이 뛰고 쿵쾅쿵쾅 뛰고 충동이 일어난다. 자, 이 벤츠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그 다음의 말은 운명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동이 지금 든다면 그거는 충동이 아니니까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빨리 사라. 빨리 질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돈줄남이 보기에는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다. 돈줄남이 보기에는 그냥 정신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이건 정상은 아닌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게 뭐냐? 결국 살만한 사람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살만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직. 왜 충동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살만한 사람이 충동이 느껴집니까? 살만한 사람은 필요가 느껴지죠. 니즈가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충동과 필요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될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게 제가 왜 정말 미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하면요. 최근에 나온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이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경차는 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경차는 좀 이런 문화가 있다. 캐스퍼 외면하고 외제차, 대형차 사는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8.2% 감소.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눈을 씻고 다시 봤거든요. 올해가 경기 침체가 작년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차 판매량이 줄었어요. 대형차 판매량이 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구나, 운명이구나 이렇게 하고 행동하셨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GV70만 뽑아도 한 달에 아껴 타도 유지비가 110만 원. 그냥 대충 아껴 타지 않으면 한 150만 원이 나가는 세상인데 300, 400만 원을 받는 분들이 GV70을 뽑았을 경우 한 달에 길바닥에 150만 원을 버리고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돈줄남이기 때문에 돈줄남이 컨셉이 그러니까 맨날 저런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요. 올해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3.9%가 줄었다. 이 실질소득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의 소득이죠.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3.9%가 줄어서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은 말이죠. 365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가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최근에 있었던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가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데 가계 지출은 늘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돈줄남이 더 열심히 이 사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자존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오늘 뭐 12곡에 이것도 아니고 뭐 퀴즈 타임도 아닌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존감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자존감의 반대말? 아, 뭐지? 열등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벤츠의 충동을 못 이겨서 벤츠를 질러버리면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우울해지면서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지. 이런 내용들은 다른 말로 열등감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줄남이 말이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건 처음인데요. 최근에 식당을 가든 길거리를 걸어가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를 알아보시고 아는 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꼭 해주시는 말이 정말 그 이야기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잘 듣고 있다. 1억 모으고 있다. 1억 모으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다. 뭐 1억을 실제로 모았다. 뭐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말 그대로 돈줄남의 헌법 같은 거거든요. 이 헌법 같은 거를 어디에 제가 왜냐면 제 프로필을 이제 만들 때 그때 집어넣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프로필 소개글이죠. 소개글. 자, 제가 최근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자, 경제 무개념에 미친 플렉스 문화가 판치는 세상과 싸우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인플루언서다라는 거죠. 늘 마음에 이 돈줄남은 새긴다. 이 미친 무개념의 플렉스 문화가 판치는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이 많은 혼줄이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인플루언서가 바로 돈줄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대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획이 다 있구나. 유명한 영화 대사죠. 반면에 당신 계획도 없지. 요 둘 중에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당연히 계획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요거 성대모사를 한번 했었는데 요 성대모사가 좀 연습 부족으로 좀 약간 뭔 소리 하는 건지를 모르는. 자, 근데 이게 제가 이 송강호 씨가 역할을 했던 이 역할, 이 기택이라는 역할의 성대모사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핵심 포인트를 알아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걸 발음을 하면 안 돼. 발음을 하면 안 되고요. 소리 반 공기 반. 소리가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가 나야만 이게 제대로 되더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이게 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송강호 배우가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바로 이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진짜 듣고 있다 보면 짠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한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혼줄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꼭 체크해보자. 첫 번째 말이죠. 첫 번째, 현재 여러분들은 단기 저축률이 몇 %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입니까? 자,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35%? 월급의 35%. 그리고 몇 % 씁니까? 소비는 35%. 오, 그러면 30%가 남네요. 30%가 잉여. 많은 분들이 나 35% 저축하고 35% 쓰고 30% 남긴다. 그럼 30%는 과연 저축이 될까요? 자, 돈줄남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추정의 법칙이 뭐죠? 저축하지 않은 돈은 결국 모두 소비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35%만 저축하고 있다라면 결국 소비는 65%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축으로 묶어놓지 않는 돈은 결국은 다 소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체크업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과거에 받았던 누적 월급은 얼마인가? 자,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직장인을 만났는데요. 이 직장인이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1억 정도. 근데 이분이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는,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이죠. 대기업 계열. 대기업 계열을 다녀서 급여가 그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꼈어요. 한 달에 한 35%, 40%밖에 안 써요. 자, 그런데 제가 뭘 해보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7년간 받은 급여를 다 더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7년 동안 받았던 급여가 3억 9,300입니다. 어림잡아 4억을 받은 거죠. 4억을 받았는데 아껴 썼는데 왜 지금 1억밖에 없느냐? 그럼 결국은 3억은 어디 간 거죠? 여러분 3억 어디 간 겁니까? 3억 쓴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혼쭐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5년을 했든 7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그 직장생활 한 기간 동안에 그동안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돈을 빼면, 여러분들이 받은 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빼면 그 금액이 뭐다? 지난 5년간, 6년간, 7년간 여러분들이 소비한 돈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세 번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금 누적 월급 금액에서 몇 %가 순자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자, 제가 만났던 이 직장인의 경우에는 3억 9,300을 받았는데 지금 1억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26%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26%가 남아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 74%는 썼다 이런 이야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껴 쓰는 스타일인데 도대체 그 많은 월급 받았던 7년간의 4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러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면 1년, 2년 계획만 세우게 되는데 1억 만들기 같은 저축을 하는 분들은 보통 5년, 6년 정도의 저축 계획을 세우고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당장 꼭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목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목표. 이 목표를 롱텀으로 잡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목표를 롱텀으로 잡아라. 그러면 우리한테 롱텀이면 어느 정도냐? 자, 여러분 7년 플랜입니다. 7년 플랜은 있어야 적어도 롱텀 플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7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할 세 가지 질문 지금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몇 % 저축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의 급여를 받았느냐? 그리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느냐?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7년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미친 세상 속에서도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자,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7년 계획을 세워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내일은 도착하지 않는다.